오, 내 집이 밝아졌어. 나 공기도 안 맞아요. 완전 새 거야. 새 집이야, 새 집이야. 진짜. 전체 비용의 20%도 안 되는 가격인데 거의 효과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리모델링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게 거의 새집 같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이 너무 좋아요. 필름으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할 작업자들입니다. 몰딩하고 이 문하고 운틀하고 샤시, 걸레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해서 화이트 톤으로 바꿔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흰색으로 바꿔드릴 예정이에요. 네. 오늘 시공할 곳은 입주한 지 14년 된 아파트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집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화사하게 바꿔보려고 시공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테리어 필름의 재단입니다. 이게 지금 인테리어 필름이에요. 집에다가 쓰는 거다 보니까 환경 등급 같은 것도 인증받은 그런 제품 쓰거든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 쓸 수 있게 항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인테리어 필름은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요즘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업자가 시공할 곳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재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재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작게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생각보다 필름 가격이 비싸 오차를 줄이는 것이 재단의 관건입니다. 또 한 번 구겨지면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은 보통 숙련된 작업자가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치에다가 갖다 드리면은 나중에 저 기초적인 작업들이 끝나시고 붙이시면 돼요. 재단이 보기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몸에 꽤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네요. 이 재단 자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관절들이 다 안 좋아져요. 여기서 이제 한 10년, 20년 다들 하셨는데 다들 관절이 안 좋으세요. 크기에 맞게 재단한 필름은 구겨지지 않게 돌돌 말아서 각각의 작업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아직 필름을 붙이기 전인데 뭔가를 열심히 떼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붙어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자재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다 벗겨내고 시공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의 재시공은 손도 많이 가고 훨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애매하게 벗겨지는 것들이 좀 힘들죠.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면 그만큼 마감이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최대한 다 대충 벗기면 안 되고. 이제 기존 필름 제거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 쪽에선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문에 붙어있는 실리콘을 떼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아무것도 안 붙어가지고 필름이 이제 붙으려면 이걸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시공하고 나서 실리콘 시공을 다시 해요. 필름을 붙이기 전 사전 작업이 많은데요. 유리를 제거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손 조심해요. 몰딩 모양이 안 좋으시다고 지금 몰딩을 제거해달라고 하셔서
필름 부착도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에 붙어있던 필름과 실리콘, 유리, 손잡이까지 시공 전 제거하고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아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본격적인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필름을 붙이기 전 문 표면에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합니다. 잘 붙을 수 있게 면에다가 이제 먼지도 묻어 있고 뭐가 묻어 있으니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랑 같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만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손때 같은 이렇게 손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도 묻을 수 있고요. 이물질들이 묻어 있으면 그 부분은 쉽게 떨어져요. 프라이머를 사전에 바르면 부식과 손상을 막을 뿐 아니라 필름이 더 깔끔하게 시공되도록 접착을 돕습니다. 프라이머가 마른 후엔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티가 많이 나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어가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제대로 안 하고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붙이면 엄청 아하, 볼록 올라온 것이 보이네요. 드디어 필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작업자가 끝선을 세밀히 맞춥니다. 안 붙는서 나중에 여기 가서 이만큼이 모자라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되게 뚝뚝 하시는데 여기 형님은 이거 붙이신 지 25년 되셨죠? 20년 조금 넘었죠. 필름을 붙이는 것은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라는데요. 쓱쓱 밀면 붙을 것 같지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포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밀어나가면서 기포가 안 생기게 해주는 게 더 좋죠. 면을 일정하게 밀어 필름에 상처도 나지 않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마감이 제일 중요한데요. 면의 각을 잘 살리면서 매끈하게 붙여줘야 한다네요. 이번에는 몰딩 작업. 유행이 지난 나무색 몰딩을 깔끔한 하얀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힘든 건 이 몰딩이에요. 어떻게 해도 마감은 잘 안 나와가지고 최대한 나오긴 해도 기성처럼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시공을 기피하는 부위가 바로 천장 몰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굴곡이 많은 부분은 뜨거운 바람으로 필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작업하는데요. 기술과 함께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긴 것도 부담이 되고요. 이제 필름은 이제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얘는 굴곡이 많이 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면의 필름을 굴곡진 데다가 붙이려고 하면 이제 울거나 이쁘게 안 나오거나 이렇게 코너 같은 데가 찌그러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이렇게 한참을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면 손목은 물론 어깨와 허리까지 아프게 하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3명의 작업자가 꼬박 9시간을 매달려 천장 몰딩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통째로 갈면 그 부가적인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돼가지고 들어도 안 빠지는데? 안으로 안 돼. 얘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전건고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건고를 안 만드신 거예요. 얘를 원래 빠질 수 있게 보통 목수들이 만들어놔요. 근데 이거를 하고 몰딩을 쳐서 몰딩까지 뜯어지게 만들어놔 갖고 지금 안 빠져서 그냥 달린 채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탈거를 못한 채로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정말 필름을 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틈새가 정말 좁아서 헤라 정도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간이 좁아 손가락뿐 아니라 도구도 들어가지 않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보다 공이 몇 배는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점심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먹음직스러운 찜닭입니다. 주변에 음식점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서 지금 저희가 시켜 먹고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손을 놓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한 20년씩 다 알고 지냈죠. 네, 그죠? 한 20년 됐죠. 20년 넘었죠. 형 알은 지도 그죠? 한 20년 됐지. 제가 올해 39인데요. 네. 막내입니다. 경력은 몇 년? 경력은 제가 20살 20살 때부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다 되셨네.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네. 나가고 어. 밑에 너무 힘들다고 나가고. 정형외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직업병이라고 물어봤던 게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지금. 어이구. 예, 이게 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아파요. 그런 게 이제 힘들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됐네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 사실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가족들 이제 부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냥 하는 거죠, 계속. 점심을 먹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현관문에 필름을 붙일 차례입니다. 현관문은 새로 교체하려면 가격이 상당해서 요즘 필름 시공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무눈이 뭐 채비, 메이플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안 쓰시고 거의 보통 솔리드 컬러로 많이 쓰시죠. 실제 그냥 메탈 느낌이 나니까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 이런 방화문이나 이런 부분을 쓰기가 좋죠. 필름 시공의 장점 중 하나가 유행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공한 이 은색 메탈도 요즘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한 가지 색깔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지만 한두 군데는 포인트 색깔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색상대로 또 취향대로 또 우리 집 컨셉에 맞게 여자아이가 있으셔서 아이 방으로 꾸며주고 싶으셔서 제가 핑크색으로 붙여드렸거든요. 유치원생 딸아이의 취향에 맞춰 연분홍색 필름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아하, 완성하고 보니 화사하고 예쁜데요. 필름을 붙인 후 마무리로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다네요. 실리콘 마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재료와 재료가 분리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선이. 실리콘을 이렇게 쏘시면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미간도 있고 나중에 이쪽으로 뭐 습기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이게 너무 얇으면은 필름이 나중에 뜰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써드려요. 오늘 함께하는 7명의 작업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 빠르게 마무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드디어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 완성됐습니다. 몰딩부터 베란다 세시, 방문까지 어두웠던 집이 밝고 세련되게 변신했습니다. 시공을 의뢰했던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 내 집이 밝아졌어. 나 공기가 안 맞아야 될 것 같아. 나 인테리어 공기가 안 맞아야 될 것 같아. 집이 밝아졌어. 완전 새 거야. 새 집이야, 새 집이야. 진짜. 전체 비용의 20%도 안 되는 가격인데 거의 효과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이 너무 좋아요. 필름으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이 만족하시니까 또 기분이 더 좋고, 네, 나중에 이제 뭐 도배나 이런 거 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잘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아파트. 작업자가 차에서 갖가지 물건을 옮기는 중인데요. 모두 이번에 진행될 주방 수리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리할 주방, 사용한 지 10년이 넘어 불편한 것들이 많아 수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거실이랑 이 아일랜드로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를 없애서 거실이랑 주방 사이를 트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옵션이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원래 얘가 이렇게 팝업이 돼요. 사실 여기는 조리 공간인데 그 조리 공간이 없어지게 턱이 걸리니까 얘를 이제 메꾸고 제거할 거예요. 매립돼 있던 휴지통을 제거하고 금이간 인조 대리석도 수리할 계획입니다. 통을 원하시는 이유가 이제 전체를 드러내고 작업하면 공사가 커진다.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만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작업하고 나서 보람도 있죠. 수리에 앞서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먼지를 막는 작업입니다. 비닐로 주방 입구를 막는 것을 시작으로 수리하지 않는 싱크대까지 먼지 막이용 비닐을 붙입니다. 부분 인테리어는 대부분 사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주 중에. 그냥 이사를 하면서 하거나 이러면 편한데 거주 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보양은 다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아일랜드 식탁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뭔가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대로만 자르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쭉 돼서 이렇게 보면 저쪽은 실제로 꺾여 있죠. 벽의 기울기가 똑바른 곳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에 딱 하시네요. 그렇죠.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겠죠. 싱크대 수리는 한 번의 실수로 가구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잘라냈던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된단 말이죠. 아일랜드 식탁을 잘라내 비어있는 부분에 인조 대리석을 끼워넣고 전용 접착제를 바른 후 조임새를 조여 붙을 때까지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새 걸로 자재가 나올 때는 색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똑같지 않고 계속 조금씩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자재를 써도 그 당시에 바로 출시된 같은 자재가 아니면 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방 수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데요. 잘라낸 싱크대 끝부분도 기존 장을 이용해 막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에 있던 서랍장도 가져와 재사용해줍니다. 이제 장으로 채워야죠. 기존 장을 가져오신 걸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죠. 기존 장을 이제 잘라서 그 장을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가 공장인 거죠. 임시 공장. 현장에서 사이즈에 맞게 재단 후 수리를 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벌써 경력이 15년 차나 되다 보니 장을 만들고 고치는 데는 이제 도가 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끼워 넣습니다. 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들. 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슬픈 일이 일어났네. 규격이 달라요. 보통은 이제 요 장 밑바닥에 문이 딱 맞거든요. 1cm? 야, 굳이 이걸 왜 내렸냐? 와, 황당하네. 그럼 또 방법이 있지. 캡 하나가 있어. 어디? 시산넬 캡. 한 번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반차가 나는 것을 맞추기 위해 레일 위치를 위로 올려 다시 갈아주니 서랍의 높이가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감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확실히 넓어지니까. 수납장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인조 대리석 상판 수리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같은 자재로 작업을 하면 티가 거의 안 나요. 네, 본드 자국 위에는 거의 다.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과 달리 접착제를 붙이고 연마를 하면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조각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건 붙이는 게 아니라 구멍을 더 벌려놓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구멍을 더 내는 거예요? 네. 어차피 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붙이면 표시가 남거든요. 근데 이 깨진 부분을 같은 자재로 대리석 본드랑 같이 메꿔주는 거예요. 인조 대리석에 갈라진 틈새를 벌려 안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제거하고 수리하면 더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자재를 대리석 본드랑 같이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단 커버리면은 들어가진 않으니까 여기서는 직접 이제 손으로 갈아야 해서. 매번 직접 크기에 맞게 갈아줘야 해서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갑자기 고무 골무를 끼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요 습진이 생겨요. 대리석 본드를 직접적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독한 접착제를 만지다 보니 손이 성할 날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는 대리석 본드예요. 그래서 대리석 접착가 가능해요. 벌어진 틈 사이에 전용 접착제를 바르고 미리 가늘게 갈아놓은 대리석을 틈새에 빈틈없이 끼워 넣습니다.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습진이 생겨요. 쓰레기통을 뺀 자리는 변색된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크기에 맞게 자른 대리석을 올려준 후 이번에도 빈 공간이 없도록 대리석을 채워줍니다. 이제 연마 작업만 남았습니다. 거친 걸로 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갈아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조금 덜 거친 걸로 순차적으로 샌딩을 해서 광을 내는 거예요. 보통 연마 작업은 거친 사포부터 고운 것까지 무려 6번을 바꿔가며 진행하는데요.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만 좋게 40분은 걸린다고 하네요. 완전히 새 제품처럼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도면이 다 수정한 도면 맞아? 다음 작업은 냉장고 장 교체입니다. 기존에 있던 장은 냉장고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 크기에 맞춰 새로 장을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랑 브랜드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서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다. 일단 철거는 끝이 났습니다. 설치 전 천장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천장 보강, 장 처지지 말라고. 이제 냉장고장이 이 가운데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붙이면 이게 가운데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천장에 보강을 하는데 그걸 철파이프로 하거나 아니면 천장에 상을 찾거나 아니면 천장에 이제 앙카를 박아서. 네. 천장에 설치된 나무 지지대는 상부장을 단단히 받치는 역할뿐 아니라 수평을 잡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상부장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여기 바짝 붙일 거 아니에요? 1cm 띄우고 1cm 띄우고. 좀 약간 떨어질걸? 작업자가 신중을 기해 높이를 확인합니다. 살짝만 내려야 되는데? 냉장고 높이 사이즈가 있어서 넓게 하거나 하면은 틈새가 많이 보이니까 고객님들이 그건 요새 웬만하면은 공간을 줄이는 추세라서 딱 맞게. 가장 까다로운 상부장 설치가 끝나면 남은 작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드디어 냉장고 장이 완성됐습니다. 딱 맞게 장을 짜 넣으니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10년 된 주방이 부분 수리만으로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까지 끝나야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잔손이 갈 때가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그냥 다 이제 했을 때 막상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가 바닥에 남아있는 작업들의 흔적들. 인조 대리석은 가루가 많이 떨어져 집진기를 이용해 청소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평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소비자분들이 그래도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다 교체하진 않았어도 혹은 다 교체했을 때도 한 만큼 제대로 나온 것 같다라는 만족도가 필요하죠. 그 피드백을 저희는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